오늘은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전국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 광화문 집회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결, 이게 말입니다, 온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지진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감염병 제3단계인에 준하는 2.5단계, 잠시 멈춤입니다. 과연 이렇게 판사의 결정 하나가 사회적인,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온 사례가 있었습니까? 사상 초유의 일이죠. 총리도 이 판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법무부 장관도 얼치기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장관도 판사 출신인데요. 흔히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 판결이 잘못될 경우는 어떡하나요? 사실 저희 단체에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그 판결 때문에 많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판결, 판사의 잘못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판사도 사람인데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결정 자체가 이렇게 사회를 뒤흔드는 결정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미국에서는 잘못된 판결이 있을 경우에 사과를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도 세운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억울한 피해자를 기르기 위해서 로스쿨에 동상도 세운다고 합니다. 바로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이 판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이민석 변호사의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판결이요. 진짜 법원이 판결만 제대로 내렸으면 예, 뭐 적어도 광화문에서 예, 예. 그렇게 많은 그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진짜 근데 문제는 이게 뭐 법원의 판결은 분명히 문제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거 하고 예, 예. 판결을 내린 판사가 나쁘다는 거는 또 별개 문제거든, 그거는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이것이 가처분이잖아요. 예, 예. 근데 집회는 당장 내일 모레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시간이 쫓겼죠, 그래서 그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쫓겼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판사 입장에 소명을 봐야 돼, 소명을. 네, 뭐 소명을 보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네. 특히 이 문제는 이건 형사 문제가 아니고 예, 행정소송의 문제인데, 예, 예. 근데 이런 행정소송법상의 가처분은 민사소송에 준용하게 돼 있어요. 아, 네,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그 증거를 갖다가 들이대고 또 주장을 하면서 서로 공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판사는 완전히 중립적인 입장이 쓸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근데 그렇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좀 정확하게 왜 금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 소명을 좀 했어야 되는데, 예, 제가 예. 볼 때는 소명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럼 향후에 어떤 면이 개선 혹은 보완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방역의 문제잖아요. 네, 지금 이것 기계적으로 행정소송법상에 네,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으로 갈 것이 아니고, 네, 이런 경우에는 네, 이런 행정소송법상의 가처분이라 하더라도 네, 최소한도 방역 당국에 네.
어떤 의견은 좀 존중해야 된다. 이 정도로 그 예. 법은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아무래도. 아, 네. 그- 법 개정이 이- 필요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뭐 판사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판사 입장에서는 신청인 피신청인의 주장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판사가 개인적으로 안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판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요. 네네. 근데 뭐 지금 이게 별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네. 과연 서울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주장했고 어떤 식의 그 자료 갖다 냈는지 저가 참 그게 궁금해요. 아, 네. 근데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뭐 그런 과정은 전혀 없이 판사가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 그래요. 과연 서울시도 과연 책임이 없냐? 네. 그건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 주어진 자료 가지고 법원에서는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이 또 컸다는 그렇죠.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가장 큰 거는 앞으로는 좀 법 개정을 해서라도 예. 이런 중대한 방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미칠 사건의 경우에는 네. 있잖아요. 필수적으로 예. 어떤 공인된 기관에 감정이나 예. 아니 의견서를 갖다 첨부하도록 그렇게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거는 가처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급박하잖아요. 네네. 근데 급박하다 하더라도 그 급박한 경우에는 좀 아주 뭐 시간을 단축해서 의견서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필요할 것 같고. 네. 왜냐면 뭐 일반 민사소송처럼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이거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방역 당국에서 항상 그러니까 위급한 시기에 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면 예. 이런 소송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거든, 충분히요. 아, 그러면 자기네들도 앞으로 이런 소송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그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항상 대처가 항상 준비하자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인터뷰 잘 들으셨죠? 인터뷰에서 얘기했듯이 판사는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고 기계적으로 판결을 한다고 합니다. 자료, 기계적 판결. 이거 어디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죠. 인공지능은 자료만 있으면 그걸 분석해가지고 최적의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도 만약에 인공지능에게 맡겼으면 더 나은 결정을 했을 겁니다. 이 상식을 벗어난 판결. 세상에 100명만 모여서 집회를 하면 전염의 위험성이 없다는 이 기막힌 판결. 정말로 판사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정말로 100명만 모여서 그 집회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기가 막힙니다. 결국 그 판결로 인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였고 지금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천문학적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과연 입법기관인 국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제대로 된 역할을 했나요? 과감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거를 반영하려고 국민들이 표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은 어떻습니까? 사과나 반성을 했습니까? 물론 얼마 전에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서 이 판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고심 끝에 내린 판결이다. 이렇게 답을 했더군요. 아니 그러면 고심하지 않고 판결을 했을까요? 검찰은 어떻습니까? 지금 감염법법 위반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은 어떻고요? 참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 사회 감시자로서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론에 편승해서 그냥 중계방송하기에 바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고 이런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 취재를 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회에도 알리고 행정부에 알려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사법권의 독립을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사법권 독립, 헌법에 있는 권한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독립이라고 하는 게 그냥 되는 겁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사법 체계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독립을 하려면은 신뢰가 있어야 되고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사법 신뢰가 최하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판결을 두고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이탄희 판사인데요. 앞으로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기관의 자문을,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개정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제발 이번 국회에 통과돼서 이러한 결정이 두 번 다시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100일간의 정기국회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도 많고요. 의욕적인 그런 법안들이 제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발 억울한 사람이 없게 재심 절차 개선해 주시고 이러한 중요한 판결에 있어서의 개선점, 그런 보완점이 반영되는 그러한 입법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가 넘쳐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저희 무죄 네트워크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을 돕고 구제하는데 저희 무죄 네트워크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신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제발 국민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